네, 그러면 저희도 이어서 계속 대선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네, 짚어볼까요? 앞에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어디서부터 정리한 걸 얘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네. 준비한 거 하나하나를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총 투표율은 79.4% 진짜 많이 나온 편이라고 하고요. 네네. 80% 가까이 이제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80% 나올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눈여겨봤던 건데 80%는 미치지 못했지만 네. 79.4%가 나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로 당선했고 국힘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8.34%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0.98%, 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0.10%가 나온 선거였다라고 네. 하고 79.4% 투표율이었는데 이게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거였대요.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는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최대 투표율이었군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높은 투표의 열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봤었는데 원래 언론사들이 주요하게 봤던 게 있어요. 이재명이 50% 넘을 거냐.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가 40% 넘을 거냐. 그렇죠. 이준석이 10% 넘을 거냐. 였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세 당. 40% 넘었어. 김문수만 됐다. 김문수가 그래서 수혜자냐 거의 아니 수혜자라고 아무튼 지금 대표를 노리실 만한 어디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그러시잖아요. 훌라후프 있다고. 나 그렇게 큰 훌라후프 처음 봤어요. 나는 훌라후프 잘 돌리는데. 네. 어쨌든 그럴만하다. 지금 네. 근데 이거 진짜 되게 그렇죠. 40%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저는 충격이었던 게 이게 내란 이후에 벌어진 조기 대선이었는데 이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이 어쨌든 나와 있고 지금 그쵸. 나와 있고 영화도 봤잖아요.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도 봤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영화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 많은 얘기했는데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면서 맞아. 출당도 반대하고 맞아요. 이제 이랬었고 마지막에는 윤상현 그 서부지법 사태를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되는 그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41.15. 네, 요거를 진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정말 갈등이 되게 심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보수화가 엄청 됐구나. 보수화? 극우화? 그쵸. 뭐 이런 게 또 한 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일보 이준석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TV 토론에서 언어성폭력 이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8.34%를 받았는데 조선일보에서 양상훈 칼럼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보수 희망을 보여줬다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청년대가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호흡한 정치인은 이준석밖에 없고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도 좀 더 대중화되면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한동훈도. 그래서 투톱으로 잘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이제 김용태나 김재섭이나 천하람 의원들도 함께 할 거다라고 하면서 보수의 희망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보수의 희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입니까? 이준석이 희망입니까? 좀 더 좋은 걸 하면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좋은 사람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 청원이 55만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그 55만을 넘어서고 있고 이제 그 이준석 못 뽑아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라도 내 표를 한 표를 주고 싶다 이준석 후보에게 그러면서 55만 명이 지금 하셨고 그 사실은 분노가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그만큼 쌓일 수밖에 없는, 이게 분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확장력을 어떻게 가질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확장할 수 있는 정치인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정치다. 이번에 그 TV 토론 이후에 개혁신당에서 탈당 러시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갔대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받은 거야. 그러면 개혁신당은 어떻게 됩니까? 확신범인 거예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도가 굉장히 짙어진 그런 혐오에 동조하는 그런 게 더 커진 정당이 되는 거죠. 너무 확실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중도 확장력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얘기하고는 이게 무슨 미래의 뭐 희망이냐. 맞아요.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 사고를 친 이후에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네. 사과한다고 했던 거. 그것도 되게 웃겨. 들어봤는데 사과 아니에요. 사과 아님.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유세장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라고는 얘기했어. 하지만 내용은 사과가 없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 했어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난 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왜 했지?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란이 점점 커졌잖아요. 걔가 사과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기한테 이제 쏟아지는 비난을 혐오와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나에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질문에 어디 혐오가 있냐? 왜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메타 인지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질문한 걸 회피한 두 후보,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권영국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회피한 거고 책임을 외면한 거다 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페북에 어떤 걸 썼냐면 심상정 대표도 지난 대선 때 홍준표의 대지발전제 강간 모의했던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팩트가 아니었죠. 팩트가 아니었고 팩트여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발언과 이 발언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맞아요. 얘는. 그리고 있고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5%를 내가 넘어야 된다. 도와달라.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났죠. 선거가 이제 끝나고 0.87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 예측하지 못했다, 자기는. 그리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당연히 후보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건데 사과는 당연히 진정한 사과는 당연히 없었고 마지막에도 이거는 검증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검증 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자체가 검증해야 한 국민들에게는 그거는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치는 안 된다. 걸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사람은 공론장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렇죠. 저는 진짜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걸 대놓고 폭력을 지상파 방송에서 그것도 생방송에서 누가 제재할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그 1000만 명이 봤다는 통계 그 집계가 있던데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자녀 가족끼리 시청하기도 하고 자녀와 시청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신 분들 중에서 아이가 너무 놀랬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너무 많았죠. 많은 여성들이 어떤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저도 그런 욕을 들었거나 그런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저는 이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정치를 한다고? 나오지 말게 해야 된다. 그를 나오게 하는 곳은 같이 문제적인 곳으로 이제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청원도 계속 되고 좀 과정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충격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딸아이가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더라.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놀리는 그거잖아요. 실제한 발언을 나는 그냥 옮겼을 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혐오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걸 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못하는 거죠. 그걸 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개혁신당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 옹호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랬을 거래. 자기라는 TV 토론에서 안 그랬을 건데 근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당이 사라져야 한다. 사라질 수 이 메타인지가 박살났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